대부분의 기업들이 저마다의 숱한 위기, 우여곡절 사연을 갖고 있지만요. 오늘 다룰 이 회사의 역사, 우여곡절 파란만장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옛 동부그룹, 지금의 DB그룹인데요. 지난 1969년 직원 2명의 동부건설로 출발한 동부그룹은 중동건설 붐을 발판으로 급속 성장을 했습니다. 이후 철강, 물류, 금융 등으로 몸집을 불리면서 2000년대에는 무려 10대 그룹 안에 들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는데요. 하지만 화려한 시절은 길지 않았죠. 급격한 외형 성장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2013년부터는 동부건설, 동부제철 등 핵심 계열사까지 팔아야 했고요. 그룹의 덩치는 초라할 만큼 쪼그라들었는데요. 그룹의 사명까지 바꾸면서 재기를 노렸지만 2017년 대형 오너리스크까지 터집니다. 창업주인 김준기 명예회장이 여비서와 가사 도우미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피소되면서 DB그룹의 이미지 그야말로 바닥을 쳤는데요. 이런 암흑기에 그룹의 수장으로 등판한 인물, 오너 2세인 김남호 회장입니다. 취임 이후 금융과 IT 제조업을 양대 축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그룹 재건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자기 주장과 고집이 강한 아버지와는 달리 겸손하고 조용한 리더십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죠. 특히 올해 DB그룹은 금융사업의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재계순위가 35위로 뛰어오르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김남호 회장 결코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주사 전환이라는 최대 이슈는 물론 경영권을 위협받을 소지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남호 회장은 여러 난제를 극복하고 그룹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을까요? 오늘은 DB그룹 김남호 회장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남호 회장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워싱턴 대학원 등에서 경영학과 금융을 전공한 유학파입니다. 2009년 동부제철에 입사, 경영 수업을 시작한 뒤엔 DB금융 계열사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김남호 회장, 혹독한 구조조정 업무를 책임지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처음 일을 시작한 동부제철을 매각한 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룹의 흥망성쇠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오너 2세로서의 책임감도 커진 셈이죠. 이후 김준기 창업회장의 퇴진으로 2020년 그룹의 수장에 오른 김남호 회장, 조용하지만 강하게 그룹의 체질을 개선해 갑니다. 메신저와 비대면 보고 등 발빠른 소통 문화를 도입해 보수적이었던 그룹의 분위기를 젊고 빠르게 바꾼 건 물론이고요. 그룹의 캐시카우인 보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해외 진출에 역량을 집중한 건데요. DB손해보험은 미국은 물론 신흥시장인 베트남을 적극 공략한 결과 2023년 베트남 시장 점유율 3위에 올라섰고요. 국내 보험사 중 해외원 보험, 수입 보험료가 가장 높을 정도로 해외 사업 경쟁력이 막강해졌습니다. 또 보험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펫보험 분야에서도 업계 2위로 올라서면서 2024년 1분기 순이익이 5,834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김남호 회장이 내세운 또 하나의 승부수, 반도체 IT 사업입니다. 사실 반도체는 DB그룹에게 애증의 사업이기도 하죠. 과거 김준기 창업회장은 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를 낙점했고요. 과감한 인수합병을 통해 DB하이텍의 전신인 동부하남 반도체를 출범시켰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사업은 이후 10년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됐습니다. 막대한 투자금을 대느라 외부 차입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요. 결국 DB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결정적 요인이 된 건데요. 그렇지만 김남호 회장, 아버지가 올인한 반도체 사업에 다시 팔을 걷어붙였죠. DB그룹 매출의 80% 이상이 DB손해보험 등의 금융 계열사에서 나오는 만큼 반도체 사업을 통해 금융에 치우친 매출 구조를 벗어나겠다, 이런 각오였는데요. 노력은 2021년부터 빛을 발합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 수익성을 극대화한 결과 DB하이텍은 2년 연속 매출액 1조 원 돌파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리게 된 건데요. 반도체를 통해 그룹 재건의 초석이 마련된 셈이죠. 그런데요, DB하이텍, 역으로 김남호 회장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DB하이텍은 8인체 웨이퍼 공정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작년부터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으로 구형 8인치 반도체 시장이 불황에 빠졌고요. 중국 업체들의 저가 제품 경쟁까지 커지면서 DB하이텍의 성장세는 한풀 꺾인 상태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했는데요. 문제는 DB하이텍의 실적 부진과 주가가 그룹의 가장 큰 관건인 지주사 전환, 또 경영권 분쟁과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DB하이텍의 지주회사격인 DBINC는
DB 하이텍의 주가가 올라 자산 총액의 50%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지주사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올해 5월 DBINC는 이런 조건에 부합이 되면서 지주사 전환을 통보받은 상태인데요. 문제는 막대한 자금입니다. 지주사 전환을 통보받으면 2년 내에 상장 자회사 지분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DBINC가 DB하이텍 지분을 추가로 늘리는데 수천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룹으로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DB그룹은 지주사 전환을 피하기 위해 DB하이텍의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아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논란이 표면화된 게 KCGI와의 경영권 분쟁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KCGI는 지난해 DB하이텍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가 된 뒤 주주가치 재고를 압박했죠. DB가 지주사 전환을 피하기 위해 DB하이텍을 물적 분할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 이 때문에 주주권익이 무시되고 있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KCGI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고 사들인 지분을 다시 DBINC에 넘기면서 분쟁은 일단락됐지만요. DB하이텍 실적과 주가가 부진하면 또다시 이런 분쟁이 벌어질 소지도 상당합니다. 때문에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자사주 매입, 소각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남호 회장, 앞으로 주주 환원책을 늘리는 동시에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지주사 전환 이슈를 충분히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올해 들어 DB는 DB하이텍 지분을 꾸준히 사들이면서 지주사 전환 요건에 대응하고 있고요. 실적 부진에 빠진 DB하이텍의 반등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 계획도 내놨죠. 12인치 웨이퍼 기반 파운드리 사업에 본격 진출을 하고 2030년까지 차세대 전력 반도체 등의 신사업에 4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를 통해 매출 4조 원, 영업이익 1조 원을 실현하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입니다. 물론 막대한 자금 조달 문제가 걸려있긴 하지만요. 현재 미국과 유럽이 중국 반도체 제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DB하이텍에게 수혜가 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과연 김남호 회장이 DB하이텍의 실적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김남호 회장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 아버지의 존재감을 벗어나 확실한 경영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준기 명예회장은 1944년생으로 올해 연나이로 80세인데요. 작년 말 DB그룹의 실질적 지주사 역할을 하는 DBINC의 지분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김남호 회장과 DBINC 지분 차이가 1%도 나지 않게 된 거죠. 경영 일선에선 물러났지만 상업주로서의 존재감과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죠. 더구나 김 명예회장과 장녀인 김주원 부회장의 지분을 합치면 김남호 회장의 지분보다 많습니다. 실제 지난해 누나인 김주원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지분 승계가 아직은 미완인 상태에서 김남호 회장이 경영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배력이 언제든 흔들릴 수도 있는 셈입니다. 결국 김남호 회장으로선 금융중심의 매출 의존도를 낮추고 DB하이텍을 통해 확실한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느냐가 체제 안정의 관건이 되겠죠. 경영자로서의 나의 꿈은 DB그룹을 어떠한 환경 변화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속 성장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김남호 회장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각오인데요. 한때 10대 그룹의 위용을 자랑했던 DB그룹은 유동성 위기, 오너 리스크 등을 겪으며 과거의 영광은 많이 사라졌지만요. 금융 분야의 탄탄한 경쟁력과 반도체라는 성장축을 기반으로 또 한번 재도약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김남호 회장이 산적한 난제들을 풀고 지속 가능한 기업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 함께 지켜봐 주시죠.